2024년 1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허세가 아님을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그린 5천만 국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당선 전부터 윤석열 후보 뒤엔 무속인이 흑막에 가리워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최재형 목사가 제공한 영상을 통해 그 커튼 뒤 어두운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커튼 뒤 천공의 성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서울의 소리, 커튼 뒤 천공의 성. 최재형 목사의 언더커버. 천공은 자신이 하늘과 직접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공부시켰다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검찰의 캐비넷, 검사 대통령을 흔드는 건 누구일까? 최재형 목사의 언더커버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의 언더커버 취재와 진행을 맡은 최재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방과 안보 분야는 물론 자국의 국익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외교 분야, 그리고 국가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루는 국내의 모든 정책 분야들은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들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차대한 국정 운영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무속이 개입할 가능성은 단 한치도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자 시절, 그리고 취임식을 치른 2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특정 무속인들의 비선 논란과 무속 개입에 대해 끊임없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은폐하려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천공이라는 인물을 3번에 걸쳐 언더커버 인터뷰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그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천공의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담벼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창문의 버티컬을 열어 제치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건물이 시야에 펼쳐지는 그러한 곳에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인터뷰가 2차례 진행되었고 나머지 한 차례는 출입이 통제된 서초동의 어느 커피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천공을 인터뷰하고자 결심을 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제가 천공의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가 1차로 접견한 2022년 6월 접견을 마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반드시 통일을 시킬 거예요 라는 발언을 했고 9월에 성사된 2차 접견 시에는 제가 남북 문제에 직접 나설 거예요 라는 발언을 했기에 저는 큰 충격과 함께 크나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통일정책, 외교정책, 특보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무모한 방식으로 여사나 대통령에게 자문이나 조언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대통령 내외에게 사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거나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 그가 곧 천공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를 언더커버 형식으로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 연휴를 맞는 여러분들을 위해 극히 일부의 분량이지만 천공과의 인터뷰 장면을 나레이션 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교적 판타지와 교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윤 대통령 내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 수위와 농도는 그의 발언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천공의 이런 발언들이 과연 국정자문이냐 아니면 국정농단이냐 하는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공의 발언 중 가장 큰 악권은 윤석열을 직접 면접을 보고 자신이 하늘에 기도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발언이 제게는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3차례에 걸쳐 인터뷰한 천공의 모든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천공은 수렴청정의 수준을 넘어 이미 윤 대통령 내외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 왕들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막과 함께 준비된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기 박물관도 보이고 여기가 국방부 여기. 아 그래요? 저희들 지금 막아놨어요. 되게. 아, 예, 저희들이 하도 기자들이 여기서 막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카튼을 쳐놓은 거. 아 기자들 저 아, 바깥에서 막 촬영을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 아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아니까요. 아, 네네네. 그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 여기 있으면 10년 넘었습니다. 아, 멋있네요. 여기가 층입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 크게 붙여놨죠. 저기 현수막 저거요? 하지만 저기에 대통령. 아,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비슷해 보이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요. 전에는 전에는 네, 예. 저 이제 저 태극 모양으로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지. 지금 바뀌었잖아요. 밑에 문양도 바뀌었고. 청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여기에 앉아서 세상에. 나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기운을 잡아간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네, 그 하늘에 아버지께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2013년도에 네네. 이 박근혜가 인연이 됐었어야지 우리가 한 바퀴 안 돌았어요. 이게 더 낭비한 거군요. 박근혜 때 이거를 보내고 이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12년을 보내고 있는 거지. 허송세월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빨리 내가 내 법문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나 좀 찾아줘. 네. 내가 요 자리에 앉아서 네, 예. 딱 하늘에 올린 거예요. 네. 나는 아직까지 뭐 교회 공모서 내 복당을 안 줬으니까. 예, 아직 없죠. 안전자리가 예. 하늘에 축을 올리는 자리. 안전자리가 템플이죠, 템플. 근데 큰 작업을 할 때 경복궁에 들어가서 내가 하면 되고, 영적인 일을 하니까. 네. 뭐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이제 터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딱 앉아갖고, 박근혜 2013년도 박근혜부터 내가 이거 이제 나라를 만지려고 들었거든. 박근혜가 안 왔으니까.
뭐 아무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놨는데 그대로 본인이 의사를 거부했나요, 그러면? 거부가 아니고 이제 밑에서 그런 걸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아. 모르고 시간이 가버린 거죠. 오케이. 근데 아. 그러고 나서 이 대통령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여기서 추gun을 딱 올리죠. 일할 사람 하나 보내라. 예. 그래갖고 그래서 추원을 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기 전에 벌써 3, 4년 네. 전에 4, 5년 전에 캐놨으니까 아하. 그걸 이제 유튜브를 듣고 너무 좋아갖고 온 사람 중에서 내가 대통령 만드는 거지. 이 사람 내가 면접을 딱 보고는 하늘에 딱 이렇게 이 사람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끝이에요. 용산시대 말씀하시면서 네, 여의주를 네. 물고 네. 뭐 와야 된다. 그리고 네. 여의주는 법이다. 뭐 이런 네, 네. 그거는 내 강연은 내가 들었었어요. 네. 여기서 물었으니까. 네네네. 그래갖고 용산 시대를 앞으로 열어야 된다. 그때 이야기한 거지. 그때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아, 윤 대통령께서요. 예. 부부께서. 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자기들이 어떤 참고를 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런 아주 정책적인 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세상에. 그게 그 여사께서 한 4, 5년 들었거든요. 네, 쌤 뵙기 전에. 유튜브로 네. 내가 공부하듯이. 예. 그거 좋아가지고 그걸 막 듣고는 네.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그걸 들으면 공부가 돼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게 이제 이 지금 일어날 때 막 지금 막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용산 시대가 네. 뭐냐 하면 네네. 예. 우리는 이 지금 반도에 지금 이게 명당들이 있어요. 반도 이 한반도에 한반도 안에 예, 명당들이 아, 있는데 예. 어떤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떤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일어나야 될 때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아직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 한국에요? 네. 11명의 대통령이 거쳐갔어도 없어요. 대통령 나온 없어요. 게 아, 그건 어떤 의미죠? 다음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통령 공부는 하고 있어도. 이거 뭐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가 몇 대 대통령인데 뭐 11명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미. 11명을 그 자리에 네네. 앉았던 사람은 있어도 대통령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든 보시는군요. 저렇게든 앉은 거지. 네, 예, 근데 예. 그 중에서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고 네. 그다음 이게 박정희고 그다음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안 앉아 있으면 여기서는 큰일 안 해도 돼요. 니는 안대가 버티기만 해도 나라 안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윤석열이는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버티고만 있어라 그 자리에. 그럼 네 할 일 다 한다. 그거는 주위에서 국민들과 주위에서 만들어줘야지 네가 빈다는 거지. 그렇죠. 네 혼자 서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아무래도요.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전부 다 대통령들하고 갖췄게 네. 애를 갖추면 인사만 다 해라. 네, 예, 예. 요거에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하는 거는 그거 막 이카로 조금 이카고 조금 이러면 되지. 네, 예. 너무 간섭도 하지 말고. 좌파가 네 사람 아니다 얘야. 우파도 네 사람 아니야. 네 편이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예.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만 해. 네. 하늘이 너를 도울 테니까. 지금 요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해. 버티. 죽어도 거기서 죽어. 그 정도만 하면 돼. 니를 빛나게 해줄 자는 따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를? 국민들을 좀 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지금 가면서 이런 것 좀 다 정리해야지. 잘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거죠. 누가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사람을 아낄 때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꾸 국제적으로 나가야 돼요. 국내는 당나라 총리 맡기고 또 여당에 좀 맡기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국제적으로 이 양반 두 분은 국제적으로 자꾸 나가서 국익에 도움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래야 되지. 야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좀 임기 5년 동안 윤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상회담 안 해요. 딱 그- 만날 때는 네. 통일 사인하러 만나요. 그렇게 좀 내 설계는 그래요. 선생님 내가 다 설계하고 있으니까. 네, 예. 둘이서 딱 만날 때는 네네. 딱 만나가 그냥 사인하고 악수 딱 해야 돼. 끝이라는 말. 그 전에 물밑 작업이 다 이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물밑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국민들의 소망은 잡으려니까 통일이 됐더라. 저는 사실 이걸 그렇게 돼야 돼요.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아. 네, 이거는. 세계에 엄청난 이슈가 한 방에 그 역할을 예.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설계가 거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설계 다 돼 있어. 예. 하늘의 설계 다 돼가 있는데 네. 무조건 돼요. 되고 네. 지금은 통일 안 하면 안 돼요. 최고 최고 좋은 적기예요. 네, 지금 오히려 쌤이 최고 좋은 적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밤이 깊을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가 이게 적대 시대고 뭐 복잡할 때 네. 사실은 네. 너무 좀 조금은 너무 한탄하죠. 남북 관계가 너무 좀 네. 팽팽해가지고 네. 불안해요 사실. 그때가 최고 좋은 적기예요. 예. 그러긴 네. 하겠죠. 선생님 생각하실 네. 때. 그렇게 갖고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세계가 지금 우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설계까지 다 나와야 돼요. 예. 그 하느님 제자는 그냥 안 내보내거든요. 나는 하느님이 1인 제자예요. 예. 천지 공사를 아버지가 준비하는 걸 난 공부를 다 하고 나왔으니까. 네, 예. 오늘이 어떤 때인지, 과거가 어떻게 왔는지, 미래는 어떻게 갈지, 우리 결국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난 공부를 다 하고 온 사람이라. 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논리를 펼쳐놔도 그 논리 갖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근본을 따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몇 가지만 툭툭툭 따주면 세계는 발칵 뒤집어져요 지금. 네. 이런 걸 모든 걸 정리를 딱 해가지고 지금 어떤 때라고 해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게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내가 선포를 해놨으니까. 지금 아주 뭐 통일하기가 최고 좋은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통일되는 거죠. 남북 관계고 북미 관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이렇게 분이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놓은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놨는데 우리가 못 읽고 있으니까. 올해면 올해 자체면 예. 어지간하면 내 이름은 다 할 거예요. 세계가. 내가 제자가 대통령이 지금 제자가 돼버리면 네. 대통령 한마디면 전부 다 또 통일돼요. 나는 대통령을 내가 만들지를 못하면 그리고 일반 그 지도자들을 안 만나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이 대통령 만들기는 해서도 하도 자파라든지 막 이런 데서 지금 공작을 해야 되는 이때에 만들어 놓은 게 뇌를 씹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한 발 나갈 때는 인류사에 공헌되는 활동을 하며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인류사의 공헌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지금 진짜 공헌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거든요. 돈은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사회를 일깨울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는 공헌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힘든 데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나오지. 그 햇빛 정책은 시간만 끄는 문제. 극단적으로 막 대립의 각이 막 날쌔을 때,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 뭔가 손을 잡는 거나 이게 뭐가 나오는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어떤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제시해버리면 그게 험하게 죽게 만들어 아버지가. 그걸 또 조문난다고 시커먼 옷 입고 다 가가지고 꽃 하나 놨다고 이러다 안 됐다고. 안 됐기는 늘 세상에 할 일은 안 해갖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지는데 막.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것도 좀 그래서 그렇게 또 조언을 하셨나 보구나. 아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가지고 이제 그게 다 모이니까 엘리자베스가 왜 그때 죽었냐? 다 모이게 했잖아. 네. 각국 정상들. 각국 세계 정상을 모이게 했죠. 맞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이 자체가 내 죽음에서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모였으면 이제부터 막 사귀면서 서로가 좋은 일을 할 그런 거를 만일에 좋은 아이템을 내가 국제적으로 필요한 걸 해놨지만 거기 가면 다 만나니까 거기 가서 진짜로 제가 한번 따로 뵙고 뭔가를 들을 게 있다 이러면 다 되잖아요. 내 실력이 없으니까 가갖고 악수하고 이거 조금 쳐먹고 그냥 오니까 국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지. 네. 그 소리예요 지금. 뭐 그렇군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신용 있게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왕이 해준 일은 전 세계 정상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딱 그거 한 개. 아니 큰 별이 떨어지면요. 네네. 그 주위에 관계되는 큰 놈은 다 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 원리를 못 따는 거야 지금. 네. 벌써 비행기 딱 탈 때 요한께서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가시면서도 큰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네, 요한이 딱 오지 그러면 영혼이. 오.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면 영혼도로 통하거든 이게.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네, 예. 요한이 이거 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떠나요. 근데 이 주말마다 이렇게 촛불 탄핵 집회 하잖아요. 정권 임기 말까지 무사하게 유지는 되나요? 끄떡 없을까요? 뜨겁어요. 그거 이거 한다고 해서 중간에 무너질 것 같으면 저 대통령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좀 세력들이 늘 이렇게 많이 촛불 세력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요. 지금까지도 소용없어요. 그런가요? 소용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깨고 있어가지고 소용없어요. 너가 하면 할수록 너는 국민한테 얻어맞아요.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이 그 촛불 집회하는 분들은 뭐가 어떤 쪽이 좀 어떻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을 당한다고.
저 노동자들이 저기서 이용당하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이용당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이게 지역, 이게 경제. 근데 요걸 이용을 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용이 당하면서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도와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 세력이 크게 가지고 있는 한 노동자를 이용하는 세력이 나오거든요. 요것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거예요. 이 조직이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요걸 바르게 운영 못한다면 이 조직을 이용한 세력이 들어왔고 이걸 집단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상태예요. 이 조직이 와야 돼요. 노동자 안에다가 지금 노동자들 요거를 딱 잡아갖고 그 안에다가 간첩들이 모시고 다 해갖고 작업 끝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가놈 그 데모하고 맨날 하는 게 지금 그 안에 전부 다 그 지령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 노동자들을 이용해갖고 그 지령에 따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천공의 발언들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굳이 용산을 고집해서 이곳 국방부가 있었던 용산 미군 부대로 나온 이유도 결국 10년 전에 이미 용산에 자리를 잡은 천공 때문이었음이 이 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현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정책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은 이미 천공의 조정을 받으며 완전히 의존 상태에서 정책을 반영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천공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 것은 물론이고 그의 종교적 교리를 떠나 그 인물 자체가 매우 극우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고, 자신의 종교적 야망과 아이템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권을 통해 실현 중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선 말기 이모군란이 발생한 지 50여일 만에 진령군이라는 무녀가 민비와 함께 등장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고 그래서 국고를 탕진하고 결국은 조선이 멸망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종과 민비는 비선 실세인 무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왕족들에게만 부여되는 군이라는 자코를 부여하여 진령군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 위세가 날로 증가하여 금강산 1만 2천봉마다 쌀한가마니를 돈 100냥을 배 한 필씩을 공양해야 했고, 전국의 유명한 절간과 암자, 칠성터를 독점하다시피 했고, 그런 미신 행악뿐만 아니라 매일 밤 연회를 베풀고 끝없는 사치를 부린 끝에 결국 조선의 국고는 바닥이 났고, 민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고종은 망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이 타고 다니는 차량 바닥에 5만원권 지폐가 수북히 깔려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천공이 주말 촛불 집회와 촛불 시민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갔고 촛불 탄핵 집회 따위로 인해 윤 대통령이 퇴진당할 일은 전혀 없다고 확신 있게 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첩들이 노동자 세력에 침투해서 이미 공작을 마쳤고 그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의 광화문 촛불 세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촛불을 드는 시민들을 매우 심각하게 모독하는 발언이자
근거 없는 종문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촛불 시민 여러분, 가만히 이 사태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단결된 촛불의 힘이 절실한 때입니다.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닌 책임감 없는 정체불명의 어느 무속인이 아무렇게나 근거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천공의 문제, 윤석열의 문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는 의식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천공과 검진법사 등 무속인들의 국정농단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